자,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수행 3번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수동결산이고요.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네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 2번에 이제 보아하니까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TAT 2급이니까 기말재고를 그냥 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사항으로 이제 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니까 5월 27일에 투자를 했나봐요. 투자를 했고 12월 말일에 가치가 이제 올랐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는 가치가 좀 떨어졌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결산정리 붕괴를 이제 하랍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매도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자본으로 이제 처리를 하죠. 평가손익 자체를. 그래서 이제 평가손익을 이제 처리했을 때 만약에 이제 과거에 이익이었는데 이제 단기에 만약에 이제 손실이다라고 하시면은 요때는 이제 상계 처리를 이익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실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평가손익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상계 처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손실이었는데 이번 연도는 이익이네요. 이럴 경우에는 대변에 손실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익을 두 번째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만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최근에 있는 거 두 개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쉽지만 매도하는 증권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 31일이 과거라고 치면은 2023년도 12월 31일을 현재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익이었으나 이번 연도는 손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얼마 있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에 클릭하기 전에 여러분들 계절명 원장부터 클릭합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자, 이렇게 정기 2월로 되어 있는 거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원 있는 거 이거 확인했습니다. 자, 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만원인 경우에는 2022년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일반 전표 입력에 클릭합니다.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지금 이 문제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2023년도 1월 1일에 해당하는 100주에 6만원이 즉 600만원이 장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조회하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공정가치는 얼마냐면은 100주에 48,000원 즉 48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 1월 1일에 600만원에 출발을 했는데 12월 31일자 장부 금액을 평가해보니까 48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20만원만큼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만원만큼은 현재 지금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과거에 평가 이익이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해라 이 뜻인 거예요. 100만원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남은 금액인 20만원만큼은 평가 손실로 처리해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상계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변에는요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얼마냐면은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자른 금액을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해가지고 20만원만큼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매도하는 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매도하는 증권이 도조는 하나밖에 없는데 K이름 2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170번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0만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계전배 원장을 이렇게 상계 처리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매우 좋아요. 자, 그 다음 2번. 자, 봅시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자동 결산은 전체 메뉴에 좌클릭을 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좌클릭합니다. 날짜는 1에서 12월로 잡아주면 되고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잔액은 다음과 같고요. 자, 퇴직금 추계액은 지금 3,200으로 지금 생산부가 잡혀져 있고요. 관리부는 2,600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아리 신주단지에 모셔놓은 금액을,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항아리 신주단지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에 생산부에 3,200만원을 하고 한쪽은 2,600만원을 이렇게 이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금액이 지금 생산부 쪽은 2,500만원이 있으니까 2,500만원이 있고 현재 기보유돼 있고, 그 다음에 관리부 쪽이 2,600만원이 지금 기보유가 1,500만원이 이제 지금 기보유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요 2,600만원과 1,500만원은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이 항아리 신주단지에 2,600만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문제를 보니까 3,200이죠. 3,200을 넣으려니까 기존에 2,5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더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700만원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700만원은 이제 설정하는 금액 빼기 현재 지금 남아있는 잔액을 빼고 내가 보충액을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계액은 내가 설정하는 금액만큼만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큼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700만원만큼 생산지금 보충해주면 되고요. 그럼 관리부는 얼마만큼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1100만원만큼 보충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퇴직급의 추계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입력을 하냐면은 생산부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매출 원가에서 이제 입력을 하고요. 노무비 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1200에 금액을 700만원만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판관비가 있죠. 밑에 이제 판관비 있는 거 확인해 줍니다. 판관비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에 퇴직급여 1200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퇴직급여 1200이 입력이 되네요. 그러니까 1100만원만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는 이제 그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재고액입니다. 자, 기말재고액은 원재료는 이제 2,500만원의 실사가 되고요. 제품은 3,500만원의 실사가 지금 있답니다. 자, 봅시다. 기말재료 평가액은 도착지 인도 조건에 운송 중인 재고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게 가장 큰 힌트가 되는데 원재료는 내가 구입하는 쪽이냐 판매하는 쪽이냐 봤을 때 원재료는 구입하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과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요, 이제 구매자의 이제 재고에 이제 포함시켜요. 구매자 재고에 포함시키고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판매자 재고에 포함시켜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잖아요. 그러면은 조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냐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구매할 때 내가 구매했으니까 그 기말 재고액은 내가 넣어줘야 한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그 고객님께서 물건을 도착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유하겠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착지 인도 조건에 대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판매자 재고에 포함시키는 거고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 재고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운송 중인 재고 500만 원은 포함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도착지이기 때문에 매출자 재고에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굳이 포함시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파악을 했다면은 원재료 재고액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자 2,500만원 그대로 넣어줍니다. 자, 조정해야 될 금액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죠.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이렇게 3,500만원만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전표 추가가 있으니까 전표 추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해주고 나중에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자 잘 땡겨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퇴직급여 여기 이제 판관비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퇴직급여 판관비 쪽에 땡겨왔어요. 그리고 제품까지 잘 땡겨왔는지 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완료가 되고요. 이익 잉여금 자 처분 계산서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요거 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아니요 눌러주면 되고요. 그래서 단기 처분 예정일은 2023년도 3월 31일로 해주고요. 그 다음 경기는 2023년도 3월 31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일반 전표에 있는 1231일까지 이렇게 추가를 꼭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추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 처분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 전표 입력까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